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익명으로 보내는 진심, 함께 나누는 공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도착하길 기다립니다. 우리 집의 저녁 풍경입니다. 겉보기엔 평화롭죠? 하지만 저는 이 풍경이 늘 낯설었습니다.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거든요. 저는 이 고요함이 무서웠습니다.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길고 긴 냉전 상태 같았으니까요. 아빠는 평생을 군인으로 사셨습니다. 육군 부사관으로 명예롭게 전역하셨죠. 아빠의 삶은 규율, 절제, 그리고 침묵이었습니다. 현역 시절의 그 군인 정신은 전역 후에도 우리 집의 엄격한 가훈이 되었죠. 아빠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불필요한 행동으로 여기셨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역시 간결한 보고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네. 미리 연락하지 그랬어. 저녁은 먹고 왔니? 힘들었을 텐데. 응, 간단하게 먹고 왔어요. 엄마, 이제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다, 괜찮다. 습관이 돼서 그래. 너는 저기 아빠 옆에 앉아서 말동무라도 좀 해드려라. 저는 아빠의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저에게도 엄마에게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아빠만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빠의 군복이 참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군복이 마치 침묵의 갑옷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말동무라도 해드려라 하는 말 속에는 엄마가 아빠와 소통하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TV나 신문 혹은 낚시 용품 같은 규격화된 것들과만 대화하셨죠. 엄마의 따뜻하고 사소한 일상은 아빠의 전투 상황에서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왔냐? 아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감기 유행이래요. 이상 없다. 물론 우리 가족에게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인 가족이라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지만 그때의 엄마는 지금보다 훨씬 활기차셨죠. 아빠가 휴가 때마다 저를 안고 빙글빙글 돌려주셨던 그 힘센 팔. 그 팔이 왜 지금은 엄마에게는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결혼한 후에도 이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엄마가 걱정되어서요. 아빠가 퇴역하시면 두 분이 함께 여행도 다니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빠가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엄마의 외로움만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녁에 뭐 하셨어요? 힘들어 보여요. 뭐 하긴. 이것저것 치우고 낮에는 옆집 김여사랑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왔지. 김여사 남편은 은퇴하고 나니까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는데. 엄마는 아빠를 흉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함께하는 삶을 원하셨던 겁니다. 아빠에겐 저녁이 임무 완료였겠지만 엄마에게는 새로운 소통 임무의 시작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무언가를 지키는 군인처럼 엄마에게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고 계셨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왔어요. 지난번에 당신 기침 심했을 때 먹던 그거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 둘이서 건강검진 좀 같이 받으러 가요. 불필요한 이야기는 상부하시오. 내가 내 몸 관리를 못하는 사람인가? 그런 소리는 나중에 해.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에게 엄마의 따뜻한 걱정은 불필요한 얘기였습니다. 엄마의 존재 자체가 아빠의 규율 속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잡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 밥그릇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 걱정되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건강검진이 왜 불필요해요? 이하연, 너는 네 본분에 충실해라. 어른들 일의 규정을 어기지 마. 식사 계속해. 아빠는
언제나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규정 속에는 사랑이나 배려 같은 단어는 없었습니다. 엄마의 서러운 눈물을 보니 저는 이 집의 침묵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규율임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서 여자로서, 배우자로서의 존재 의미를 완전히 부정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규정을 깨고 엄마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저는 가족 문제라는 거대한 난제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아빠에게 잔소리를 하는 딸 역할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아빠의 철용성을 무너뜨릴 섬세하고 은밀한 전력이. 저는 아빠처럼 명령하지 못합니다. 엄마처럼 희생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석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빠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심을 파헤치고 엄마의 외로움을 해소할 소통의 규율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저는 일에 치이는 직장인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저는 우리 가족의 소통 지휘관이 되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비밀 작전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고 가장 간절한 클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외로운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빠와 엄마에게는 절대 말 못할 저만의 비밀 작전을. 저는 그날 이후 완벽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가족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비밀 요원이었죠. 엄마와 아빠에게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지만 저는 엄마의 그 눈빛이 오히려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상담소에 가는 길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죠. 부모님 몰래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눅질렀습니다. 제가 만약 이 비밀을 지키지 못해 실패한다면 우리 가족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 것만 같았습니다. 상담소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했죠. 저는 상담사님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절망을 쏟아냈습니다. 아빠의 군인 정신이 만든 침묵, 그리고 엄마의 텅 빈 눈빛까지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반쯤 구원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 다 저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물리적인 침묵이 길어질수록 심리적인 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집니다. 특히 따님 아버님처럼 규율과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던 분들은 감정 표현을 취약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빠의 침묵이 단지 표현 방식의 문제일까요? 엄마는 아빠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해석입니다. 아버님에게 침묵은 안전한 방어막이자 가족을 지탱해온 군인 정신의 잔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에게 그 침묵은 사랑의 부재로 느껴지죠. 저는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따님은 두 분 사이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대결은 안 됩니다. 아버님은 명령에 익숙한 분이십니다.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이나 비난은 아버님을 더욱 단단한 벽 안에 가두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면 돌파 대신 우회로를 찾아야 합니다. 저도 직장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인데 우리 가족의 문제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가족 문제는 논리가 아닌 감정의 영역입니다. 따님은 지금 오랜 시간 멈춰있던 시계의 태엽을 다시 감으려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님의 군인이라는 정체성 뒤에 숨겨진 남편 김태호의 모습을 찾아내야 합니다. 상담사님의 조언을 들은 후 저는 아빠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그 굳건한 침묵 뒤엔
어쩌면 외로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는 전역 후 평생을 바쳤던 조직을 잃으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아빠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즐겨 앉는 소파 옆에 조용히 앉아 아빠를 관찰했습니다. 아빠는 뉴스가 끝나자 습관처럼 채널을 돌리시더군요. 그 손짓에조차 어떤 고독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에 홀로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외출하신 틈을 타 아빠의 서재를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빠의 방은 군인처럼 정돈되어 있었죠. 책장에는 군사 서적과 역사책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와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 그리고 저의 어릴 적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지 속의 앞에는 지금의 아빠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엄마를 향한 뜨거운 애정이 넘쳤고 감성적인 문장들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혜경에게, 전쟁터와 같은 이곳에서 당신의 편지는 생명수와 같소. 편지 속 아빠는 분명 남편 김태호였습니다. 엄마에게는 편지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킬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이 편지 속에 남편 김태호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희망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상담사님은 제가 직접 두 분 사이에 개입하는 대신 소통의 장치를 만들어 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아빠에게는 규정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서 엄마에게는 관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섬세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저는 밤늦도록 고민했습니다. 아빠는 군인이셨으니 명령과 임무의 언어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빠가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작은 임무를 드려야 했습니다. 엄마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요. 저는 상담사님과 논의 끝에 작은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 속의 쪽지 작전이었습니다. 아빠가 매일 신문을 보시는 자리에 제가 만든 오늘의 소통 임무라는 쪽지를 살짝 놓아두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 저나 엄마가 쓴 것이라고는 알 수 없게요. 아빠의 규율을 깨는 이 행동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저는 두려웠지만 소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딸 이하연이 아닌 가족의 행복이라는 최종 임무를 수행하는 소통 지휘관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사님께 침묵 속의 쪽지 작전을 보고했습니다. 아빠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고독한 지휘관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상담사님의 통찰에 힘입어 저는 아빠를 더욱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만 행동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신문 읽기, TV 시청, 그리고 하루 한 번 집 주변 산책. 모든 행동에 흐트러짐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규칙적인 행동 속에 숨겨진 아빠의 외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아빠는 산책을 하실 때도 늘 혼자셨고,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도 주변을 둘러보기보다는 먼 곳을 응시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평생을 홀로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군인의 뒷모습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임무가 가장 중요했죠. 편지 속의 감성은 아버님 내면의 모습이지만 군 생활은 그 감성을 통제하도록 요구했을 겁니다. 전역 후에도 그 통제 시스템이 해제되지 않고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빠의 침묵을 비난하기만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빠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통제를 멈추는 방법을 잊어버린 외로운 습관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빠의 침묵을 깨부수기 전에 아빠의 진짜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상자 속에서 저는 빛바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 복무 시절의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빠가 부하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 사진이었습니다. 땀과 흙으로 뒤덮인 아빠의 얼굴은 지금처럼 단호했지만 그 눈빛에는 책임감과 고독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가정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침묵과 규율로 임무를 완수하지만 가정에서는 사랑이라는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신 겁니다. 아버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을 필연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지 못한 고독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침묵 속의 쪽지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아빠가 늘 앉는 소파 옆 테이블 신문 사이에 작은 쪽지를 몰래 끼워두었죠. 쪽지에는 손으로 쓴 글씨로 오늘 아내에게 칭찬 한마디 해보십시오. 임무 완료 후 이 종이를 폐기하십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엄마, 혹시 오늘 아침에 아빠가 뭐 특이한 말씀 안 하셨어요? 특이한 말? 아니, 아빠는 늘 똑같지. 아침에도 신문만 보시고 내가 밥 차려주니 아무 말 없이 드시고 출근하셨어. 대신 아빠가 아침에 갑자기 군인처럼 살림도 각 잡고 하쇼! 라고 말하시더라.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빠는 쪽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칭찬이라는 감성적인 임무 대신 자신이 익숙한 규율이라는 언어로 엄마에게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아빠에겐 칭찬은 여전히 불필요한 얘기였던 것이죠. 선생님, 제가 실패했어요. 아빠는 칭찬 대신 엄마에게 군인처럼 살림하라고 하셨대요. 역시 아빠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실패가 아닙니다. 아버님은 쪽지를 인지했고 그것에 반응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진전입니다. 다만 아버님은 칭찬이라는 감정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규정의 언어로 번역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아빠의 침묵을 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버님의 언어에 맞춰야 합니다. 다음 임무 쪽지는 감정 대신 행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고 어머님이 관심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물리적 행동 말입니다. 상담사님과의 대화는 다시 한번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소통 장애임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빠의 장애물을 하나씩 치워주는 가족 치료사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다음 소통 임무 쪽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아빠의 규율을 이용해 엄마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승리의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소통 임무 쪽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닌 아빠가 수행하기 가장 쉬운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쪽지에는 오늘 저녁 아내에게 물 한 잔을 건네십시오. 임무 완료 후 폐기. 라고 썼습니다. 아주 사소한 친절. 아빠의 규율 속에서도 허용될 만한 물리적 행동을 요구한 것이죠. 엄마, 어젯밤에 혹시 아빠가 뭐 이상한 행동 안 하셨어요? 갑자기 영가에게 뭐 건네거나 이상한 행동? 아빠가 어제 저녁 먹고 TV 보시다가 갑자기 나한테 물컵을 하나 주시긴 하더라. 오, 정말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냥 마셔. 딱 2마디 하시더라. 저는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아빠는 물 한 잔을 건네라는 임무는 수행했지만 그 행동에 따뜻함이나 배려라는 감정을 담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엄마에게는 그저 무뚝뚝한 물컵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었을 겁니다. 아빠는 여전히 남편 김태호가 아닌 규율을 따르는 군인으로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침묵의 벽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전역하신 후에도 이렇게 계속 말이 없으신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돈 걱정 같은 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돈? 돈이야 네 아빠가 평생 벌어다 주셨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나이가 되니 돈은 큰 문제가 아니야. 가장 힘든 건 바로 이 옆자리야, 딸.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 드는 것. 네 아빠는 내게 한 번도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 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아빠 눈에는 그저 당연한 임무 수행이겠지. 나는 이제 네 아빠에게 아내가 아니라 그냥 살림하는 사람, 투명인간 같아. 엄마의 눈물이 말해준 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 가치의 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버린 그 침묵이야말로 어머니의 가장 깊은 상처였던 것입니다. 선생님, 엄마의 상처는 칭찬이나 물 한 잔 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배우자로서의 존재 의미를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아빠는 엄마를 마치 가정의 담당자처럼 대하세요. 따님, 아버님은 평생 지휘관이셨습니다. 지휘관은 부하가 자신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것에 대해 굳이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아버님에게 어머님은 가정이라는 최후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전우와 같았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깊이 신뢰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인데 어머님은 그 침묵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신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빠의 깊은 신뢰가 엄마에게는 가장 큰 오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아빠는 엄마를 너무나도 믿고 존중했기에 침묵했고 엄마는 그 침묵 때문에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아빠의 신뢰를 사랑의 언어로 바꾸고 엄마의 존재감을 되찾아주는 임무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용기를 내어 아빠의 침묵은 사실 엄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일 수 있다는 상담사님의 분석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아빠가 평생 규율 속에서 가족을 지키려 했음을 인정하며 미묘한 동요를 보이셨습니다. 이제 아빠에게 던질 세 번째 임무는 아빠가 지휘관이 아닌 남편으로서 엄마의 노력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군인 정신을 역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밤새워 다음 쪽지를 썼습니다. 이번 쪽지가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이 냉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침묵의 벽을 부술 수 있는 것은 결국 저의 진심과 전문적인 전략뿐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세 번째 소통 임무를 고안했습니다. 아빠는 감정적인 언어에는 서툴지만 정확한 임무 수행에는 익숙한 분이십니다. 엄마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존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임무 쪽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아내와 함께 10분간 거실에 있는 가족 사진첩을 검토하십시오. 임무 완료 후 폐기. 이 임무는 아빠에게는 보고서 검토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고 엄마에게는 과거의 행복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쪽지를 아빠의 군용 수첩 사이에 몰래 끼워두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아침 그 수첩을 확인하시거든요. 이제 저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온종일 부모님 댁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회식 핑계를 대고 부모님 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에게 방해받지 않을 함께할 시간을 선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저의 소통 임무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회식 때문에 저 못 와서 심심하셨죠? 심심하긴. 내 아빠는 어제 뉴스 보시더니 갑자기 사진첩을 꺼내시더라? 오, 정말요? 왜 갑자기요?
나도 몰라. 그냥 혼자 거실에 앉아서 사진첩만 만지작거리시다가 나한테 주시면서 이거 같이 봐. 딱 한마디 하시더라. 그래서요? 같이 보셨어요? 응, 봤지. 한 10분 정도? 내 어릴 때 사진이랑 아빠 군복 입고 찍은 사진들. 내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기시기만 하더라. 나는 옆에서 어머, 이땐 이랬지 하면서 혼자 말하고. 엄마는 여전히 침묵에 대한 서운함은 남아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작은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빠가 의도적으로 엄마와 같은 공간, 같은 목표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선생님, 아빠가 드디어 엄마와 함께 사진첩을 보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10분 동안 같은 시간을 공유했어요. 따님, 이건 기적입니다. 아버님 같은 분이 자신의 규율을 깨고 임무로 인식했더라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아내의 외로움에 반응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편 김태호가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딸이 아닌 부모님의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큐피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화해를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여전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장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임무 쪽지는 더욱 대담했습니다. 오늘 저녁 아내가 거실에 있을 때 지나가면서 어깨를 가볍게 툭 치십시오. 임무 완료 후 폐기. 이것은 아빠의 무뚝뚝함과 군인다운 절제된 행동을 이용한 것입니다. 격렬한 포홍이나 애정 표현이 아닌 마치 작전을 수행하다가 동료와 부딪힌 것 같은 최소한의 물리적 접촉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에게는 그 짧은 터치라도 무관심이 아님을 느낄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쪽지를 아빠의 수첩에 몰래 넣고 돌아섰습니다. 제 작전이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저는 제 소통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건다고. 다음번 부모님 댁 방문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두 분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의 불꽃이 튀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제 비밀 작전은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아빠의 수첩을 확인했습니다. 쪽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 좀 달라지신 거 없어요? 아니면 엄마한테 뭐 실수하신 거라도? 실수? 아니, 근데 좀 이상하긴 해. 어제 저녁에 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데 네 아빠가 갑자기 뒤에서 툭 치고 가시더라? 툭 치고 가셨어요? 뭐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 응, 그냥 휙 지나가면서 팔꿈치로 내 어깨를 툭. 나는 순간 깜짝 놀라서 여보 했는데 네 아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시더라.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깨 툭치기 임무가 성공한 것입니다. 아빠의 그 무뚝뚝한 터치 하나가 엄마에게는 가장 아빠가 나를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상담사님은 물리적 접촉이 감정적 연결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아빠에게는 규정 수행이었지만 엄마에게는 관심의 재확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소통 지휘관으로서 제 전략이 통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아빠의 언어에 감사를 섞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임무 쪽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을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아내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단호히 전달하십시오. 임무 완료 후 폐기. 저는 이 임무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은
군대에서도 임무 완수에 대한 인정의 의미가 강합니다. 아빠가 이 말을 규율로 받아들이고 엄마에게 전달한다면 엄마에게는 그것이 존재 가치의 인정으로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했다. 오늘 저녁 식사. 임무 완수. 수고했다. 그 단 한마디가 아빠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빠는 마치 군대에서 보고하듯이 단호하고 짧게 말하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아빠의 규율을 통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아빠가 수고했다고 했어. 나한테. 네 아빠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건 결혼하고 처음일 거야. 저는 이 감격적인 변화를 상담사님과 공유했습니다. 상담사님은 칭찬이나 사랑이 아닌 수고했다는 인사의 교환이 두 분에게 새로운 소통의 규범을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도 평생 우리 가족 지키느라 수고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언어, 수고했다는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아빠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아주 짧고 미세한 미소를 짓고는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미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두 분은 이제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대신 수고했다는 인정의 언어를 통해 감정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비밀 작전이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 인위적인 임무 없이도 함께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매일 아침 혼자 하시던 산책 코스를 따라 작은 쪽지를 숨겨두었습니다. 쪽지에는 오늘 산책 시 아내와 함께 보폭을 맞추십시오. 임무 완료 후 폐기 라고 썼습니다. 아빠의 규율이 이제 엄마와 함께하는 것을 새로운 임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밀을 부모님께 들키지 않고 두 분의 행복을 되찾아주는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 된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밀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비밀을 고백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함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아빠는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셨고 보폭을 맞추려 노력하셨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셨지만 이내 아빠의 옆자리를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공기는 이제 어색하지만 따뜻한 연대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연, 너는 잠시 이쪽으로 와서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비밀 작전이 탈로 났구나. 아빠는 저의 존재를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고해라. 네, 아빠. 이것은 제가 계획한 작전입니다. 가족 회복 작전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다시 행복해지시는 것이 저의 최종 임무였습니다. 저는 상담소를 다닌 일, 아빠의 침묵이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리고 아빠의 침묵이 사실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잊은 신뢰임을 알게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아빠의 침묵은 저희에게 규율을 왔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무관심이었어요. 엄마는 아빠에게서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존재 의미를 확인받고 싶어 하셨어요. 아빠는 평생 나라를 지키셨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엄마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잊으셨습니다. 저는 아빠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너무 외로워 보이셨고 엄마가 너무 불행해 보이셔서 제가 대신 소통 통로를 만든 것뿐입니다. 저는 아빠의 규율이 엄마의 외로움을 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이 임무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직접 엄마에게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하연아, 너는 네 아빠를 용서해라. 나는 너희 엄마에게 미안하다. 엄마! 여보, 혜경아, 나랑 같이 이 집을 행복하게 지키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임무 완수나 규율이 아닌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진심을 전달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포옹을 보며 조용히 거실을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저의 작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랑의 언어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님은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의 작전은 아버님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감정을 해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의 이중 생활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회사원 정신과 딸의 진심을 합쳐 우리 가족을 오랜 침묵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규율을 만들 것입니다. 바로 소통이라는 이름의 규율.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의 집은 더 이상 침묵의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임무 쪽지를 넣고 작별을 고한 지 몇 주가 흘렀지만 두 분의 변화는 일시적인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자리 잡은 소통의 습관이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 산책 때 엄마에게 먼저 아침 보폭 이성무라고 짧게라도 말을 건네셨습니다. 엄마는 그 말에 활짝 웃으며 알았습니다, 지휘관님 하고 농담으로 받아치셨죠. 두 분만의 새로운 사랑의 암호가 생긴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빠는 TV 소리를 줄이시고 엄마에게 먼저 오늘의 소소한 일들을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마트 임무는 어땠는가? 하고요. 엄마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본물 타지듯 즐거웠던 일, 속상했던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경청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을 몰래 사진 찍었습니다. 아빠가 소파에 앉아 엄마가 뜨개질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모습, 함께 주말 농장에 나가 작은 상추를 심는 모습. 그 사진 속에는 이제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상담사님은 이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회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그 규율을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임무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 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와 사람 사는 소리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빠는 저에게 그날의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주 짧고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 고맙다, 미안했다, 사랑한다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다시 여자친구들을 만나 여행을 가시겠다며 아빠에게 출장 보고를 하십니다. 아빠는 이제 묵묵히 그 보고를 들으시고는 안전하게 다녀오시오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엄마의 외로움은 사라졌고 다시 여자 박혜경의 활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요. 저의 작은 용기와 진심이 수십 년간 굳어진 침묵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 회복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하게 보고해라. 가족은 전우다. 여보, 고마워요. 이제 알았으니 내가 먼저 당신에게 마음을 보고할게요. 저는 아빠의
솔직하게 보고하라는 그 말이 이제 솔직하게 소통하자는 새로운 약속임을 알았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군인의 언어를 쓰셨지만 그 언어에 담긴 의미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행복이 다시는 깨지지 않도록 저의 소통 지휘관 임무를 영원히 수행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임무는 비밀 작전이 아닌 공개적 지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풀리지 않는 침묵의 규율이 존재하지는 않나요? 혹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외로움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부관계의 균열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특히 저희 아빠처럼 침묵하는 사랑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함께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용기 있는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따뜻하고 전략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침묵의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사랑의 암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늘 당신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집에도 새로운 행복의 기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가장 행복한 우리의 시간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가족 이야기에 계속 공감하실 수 있도록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